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험으로 이뤄지지 않고 팀플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윤리랑은 담을 쌓았던 사람이었는데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름대로 헤븐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원어민 교수님 수업 듣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완전 사라질 만큼 소통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김빈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ELLT학과 김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 장예령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GBT학부 재학 중인 민지영입니다. 일단 전공 과목을 먼저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전필 같은 거를 먼저 이제 시간에 넣은 후에 빈 시간에 제가 관심 있는 교양들을 주로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양 강의를 고르기 전에 먼저 그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전공 과목을 먼저 배치를 해두고 그 전공 수업과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강의 중에서 강의명을 보면서 제가 조금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강의를 골랐습니다. 강의평도 에타에서 많이 찾아보고 수강편람이나 강의계획서도 보는 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식의 시험 방식을 선택하신 교수님의 수업을 골랐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저는 암기하는 것을 굉장히 약하고 그와 반대로 약간 논술형 시험에는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험으로 보는 교수님 대신에 논술형 대체과제를 하는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펜온페이면 일단 무조건 담아두기 하고 시험이 2번인지 1번인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도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보통 강의 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바뀔 때가 많아요. 작년 강의 계획서를 올려주신다든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시험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그게 학점 잘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이 이제 철학이랑 인문학 중심의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그랬는데요. 이제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들으라고 있는 교양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들어야 아무래도 고학년 올라가면 TO가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좀 힘드시더라도 듣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친구들이랑도 같이 들을 수 있고. 맞아요. 저는 1년 동안 김경희 교수님의 유명한 경희르바를 경희르바 들었는데요. 유명하잖아요. 학생들 말에 굉장히 귀를 많이 기울여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윤리랑은 담을 쌓았던 사람이었는데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네르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해가 잘 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미네르바 듣기 굉장히 수월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미네르바 1을 들을 때 조준래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미네르바는 다른 미네르바 수업과 다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시험으로 이뤄지지 않고 팀플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좋았고요. 또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매주 그 논술형식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매주 제출하는 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는 정도의 과제여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고 시험 기간에 오히려 부담이 더 적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팀플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야겠네요. 저는 김철희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미네르바 2였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타이틀 자체가 토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팀플이 한 번 있었고요. 매주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세요. 정말 교양 있으시다 싶은 교수님이시거든요. 학생들이 배려해 주시는 게 느껴질 만큼 그만큼 조심스럽게 말씀도 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약간 졸립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완벽한 교수님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영어 능력 평가를 곧 보고 이제 각자 이제 점수대에 맞는 반으로 배정돼서 이제 대학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중간 등급인 이제 평화 등급이 나왔고 이제 평화 등급에서 가장 강의평도 좋고 유명한 이제 스캇 헤이븐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정말 이름대로 헤븐 그 자체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도 빨리 끝내주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하고 프리토킹하는 시간이 그냥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이제 다른 과 친구 사귀는 것도 상당히 쉬운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에서 이제 교수님을
이제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교수님께서 음료수도 사주시고 저한테 일로 와보라고 얘기하자고 하셔서 네, 프리토킹 연습도 1시간이나 할 수 있었던 네, 좋다면 좋고 또 힘들다면 힘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캇 교수님의 수업이 워낙 이제 힐링하고 여유로운 수업이다 보니까 대형 수업을 통해서 이제 내 영어 실력을 확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비추드립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민영님 교양 스페인어도 한 걸로 아는데 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포르투갈어과 학생이다 보니까 교양 스페인어를 정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는 이제 언어의 체계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대학의 학생들은 대학 영어가 아니라 대학 외국어를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양 스페인어를 들었는데요. 스페인어를 고른 이유는 제가 MLB를 너무 좋아해서 스페인어를 언젠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제 문남건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문남건 교수님이 지금 우리 학교 스페인어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들었는데 중남미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배우고 스페인어를 되게 많이 말해볼 수 있었던 수업이라서 물론 풀강이라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영어 2는 케일러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요. 되게 학생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이고 또 원어 강의로 진행이 되지만 원어 강의라는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잘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이시고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형 들을 때 빌리 교수님이랑 스캇 교수님 들었거든요. 근데 빌리 교수님은 일단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빌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제가 딱 여기 왔을 때 어떻게 갑자기 원어민 교수님 수업 듣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완전 사라질 만큼 소통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인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말을 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약간 졸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캇 교수님은 일단 유명하세요. 되게 친화력 좋고 내가 교수님이랑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처럼 지내주시는 교수님이라서 호불호 없습니다. 아주 추천드립니다. 컴사에서는 파이썬을 배우고요. 컴프에서는 자바를 배웁니다. 시험도 쉽대요. 중요한 건 시험이 쉽대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